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보니까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5월 말의 날씨인데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조만간 또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폭염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주말인데 사실 주말 전에 미국 시장이 또 트럼프 발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정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 올라가는 종목만 보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섹터만 분석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매일같이 떨어지는 종목 자체를 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한 떨어지는 산업과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딱 이 시장에 손실내기 딱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금 시장에 손실 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EU 발 50% 관세 이슈가 실질로 시장에 부각이 돼서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 강하게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왜 그런 산업이 올라갈 것이고 왜 시장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다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서까지 이따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깊게 파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이런 그 우량한 종목군들이 테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 좋은, 오히려 좋은 시점이지 않나, 좋은 환경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우량한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업황과 시그널에 맞춰서 자기 실적에 근거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거는요, 단타 매매, 즉 당일 데이 트레이딩 매매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는 사람들, 내동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필히 손실을 볼 것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손실이 누적될 것이고요. 일봉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소에 막 폭등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돌파 매매로 따라잡았는데 얘가 떨어지네, 아니구나, 팔고 또 이 다음에 돌파 매매로 또 사서 또 떨어지고, 왜? 그런 사람들을 다 털어내고 가기 위해서 5일선에 혹은 3일선에 혹은 10일선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피라미딩을 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체가 있고, 예전에도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의 이 조급함이 이 시장에서 손실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식에서 매매 방법들이 있고 뭐 매매 기법들이 있겠지만요. 그 매매 기법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용 매매 기법이고 매일매일 일본 기준에서 분봉 기준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딩 영역의 기술적 매매 방식인데요. 일봉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잘 맞지 않죠. 이런 관점들 잘 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쪽지로 최근에 뭐 6분, 7분 자꾸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하시는데 법적으로 종목의 질문을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주식은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배움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접 뭐 종목이라든지 다 카페에 저는 적어놨고 영상에 매일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개인 능력치 아닐까요? 노력치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EU발 50% 관세 부과 이슈, 하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K로 시작되는 산업의 순환매를 노려야 될 것이며 될 종목군들 위주의 포트를 계속 구성해 나가시면 올해는 좋은 성과가 계속 될 것이다. 원전 관련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가 신고가를 당장 괴리에 있기 때문에 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전 시간의 가격하고 마감된 가격하고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정을 좀 거치면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런 관점이 급하게 원전주를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추후에 또 관심이 많이 적어졌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적어졌을 때 좀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발전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원전 발전소가 건설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은 이게 착공을 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하는 과정들, 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 시가부터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슈, 즉 EU와 협상이 안 되면 6월 1일부로 50% 관세를 EU에 부과하겠다. 50%는 굉장히 큰 관세죠. 이 부분에서 베센트의 발언, 협상을 위한 그 전략이다라는 내용을 일단은 하방을 좀 막아주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시장은 6월 1일까지 상승 동력을 잃어버렸다. 개별 종목 장세다 라고 보여주고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코스닥 거래대금 5조 8천억, 코스피는 그나마 두 비일이 거래가 터지고 신규 상장주에서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금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16조에서 어느덧 18조 문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덧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 보면 최근 상단을 더 이상 올려가지 못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지수적으로 보면 조정을 보인 한 주였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는 그냥 큰 변화 여부만 파악하고 개별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신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섹터든 피할 수 없겠죠. 바로 그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관세의 둔감 해질 무렵 다시금 관세 이슈가 세상에 나오는데 트럼프 EU와 협상 안되면 50% 관세 베센트 수습하는 모습 6월 1일까지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 전 상승 불가 판정입니다. 애플 미국 생산 안하면 25% 관세, 여기 삼성도 아니다 반도체 못 올라간다 그냥 말하는 거고요. 가전 소비 안 되니까 레거시 어렵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2차 전지는 이미 어렵고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거를 하세요. 반도체 안 된다, 2차 전지 안 된다, 소비재 안 된다. 그럼 뭘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글로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뭐 대충 말을 하면요. 엔비디아 미국에서 잘 나가죠. 그의 두산과 파미스, 이수페타시스가 잘 나가는 겁니다. 직접 납품하는 회사들. 근데 HBM 제외하면은 반도체가 전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에 직납하거나 빅테크에 직납하는 애들만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자, 그리고 빅테크 및 오픈 AI가 말한 게 뭡니까? 또 이번에 사우디에서 말한 게 뭡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국외 해외에 처음 시작을 한다.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계속 짓는다. 머스크 데이터 센터 짓는데 100만 개 GPU 계속 들어갈 것이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납품되고 있는 뭐 에라스 일렉도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 관련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어도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간다. 쇼티지다. GV 쇼티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레퍼런스가 없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게 일론 머스크의 이 전력 생산 부족의 이슈겠죠. 그래서 더 큰 상승을 했고, 여기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은 트럼프의 이 원전 행정명령입니다. 이 모든 게 결합된 주가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4만원을 넘는 주가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다시 올라간다, 빠져도 더 크게 갈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약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는 상승기에는 과도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몇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점에서 분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를
그러니까 종목을 올려놓고 털기 위해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외봉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그런 관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보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흐름을 이해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국과 연관된 국내 종목군들의 이야기고, 나머지는 시장 K로 대표되는 종목이죠. K푸드, 삼양식품, K방산, 뭐 실적 우상하고 있고 수주 잘 되고 있고, K 변압기, 뭐 K 엔터, K 뷰티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SM을 추천을 좀 했었고요. 12만원 이하권 근처 잡아놔도 무방하다 라는 점. 엔터는 떨어지면 계속 봐야 되고, 다시금 세상에 엔터, 그러니까 관세의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관세에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엔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엔터는 잡아라. 한한령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한한령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종목군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터뿐만 아니라 K뷰티에서도 종목별로 각각 브랜드별로 다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각의 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 화장품 뷰티에서 그냥 가장 안정적인 거는 OEM이에요. OEM, ODM이 가장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같이 주고받으면 그냥 들어가도 되고, OEM 말고 조금 안정적일 필요가 안정적인 거, 펌텍코리아 같은 거, 용기 잘 나가니까, 용기 회사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펌텍코리아 같은 거, 아니면 브랜드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몇몇 브랜드 안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베스트 전략이다. 오직 했으면 의류, 패션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감성 코퍼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비만만 보셔라. 비만 떨어지면 비만 종목군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별로 없습니다. 독점적 지위. 그 중에 하나가 코오롱 티슈진인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여서, 또한 주말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 애널리스트 하나가 계속 코오롱 티슈진을 커버하고 있는데 10만원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미 데이터는 베스트니까, 데이터 자체는 베스트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골관절이 아프면 처방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스테로이드밖에 없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아닌 이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코오롱 티슈진 뿐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런 회사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조정이 좀 필요한 정도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원전은 월요일날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대형 원전의 수주가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이 세론이 나오고 SMR은 환호를 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하나솔루션 가격적 메리트가 내려오는 구간은 저는 25,0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솔루션 저희 회원님들 물린 적이 있어서 사실 34,000원 고점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는 청산을 의견을 드렸는데요. 34,000원 거기를 깨면 그 이후에 보는 게 제 특기입니다. 26,000원이나 5,000원 라인 오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자, 지수는 사실 빠르게 좀 보면, 해외 먼저 보면 일단 11선 장기평선에서 돛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올라가서 음봉 맞고 다시 떨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드냐, 딱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이
굉장히 강해서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뭔가 이슈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바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정은 나오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 잘 안 보이네. 이번 주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조정이었고, 지수가 코스피도 하락 조정이었죠.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 있는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게 되면 길적 반등을 할 것이다. 박스권으로 가냐 아니면 뚫고 가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뚫고 가기는 삼성전자가 약하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안 뚫으면 못 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이 드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좀 보면요, 금요일날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원래 마이너스 한 400억 정도 됐었나, 프로그램 매수가 한 390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이제 플러스로 돌리면서 여기까지 좀 올려오고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냈는데요. 단기적으로 4만원권은 이제 저항권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박스권을 어디 구간에서 뚫었는지 잘 기억하면서 3만원 초반권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혹은 11선 첫자리 주고 올라왔다, 이 반등과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오직하면 현대건설까지 좀 급등을 시켰는데요. 현대건설까지 6만원 라인까지 뭐 볼 수도 있겠죠. 6만원 치면 단기 고점 정도 흐름 나올 것 같고, BHI 나중에 조정을 보인다면 BHI를 매수 관점에서 계속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좋은 호재를 앞두고 주가가 못 올라간다, 약간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선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보고요. 조선주 쪽은 HD, 현대, 미포조선이 신규 수주를 했는데 수주 단가가 올랐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조정 시 조정을 보이면 사야 돼요. 사야 돼. 그리고 지금 모든 기자재가 다 올라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이 조정을 받는다 기자재가,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엔진을 이렇게 3만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좀 지지부진하죠. 이런 종목군들 이평선에서 어차피 박스권으로 간다면 라인만 정해놓고 종목군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이나 이런 본행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누적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위에서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이틀 하락, 뭐 이틀 반등, 이 과정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서 투자의 관점에서 혹은 단타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는 부적절하다. 종목군들을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타를 본다면 사실은 계속 이 변압기 쪽에서 봤어야죠. G2 파워 같은 게, 저는 사실 이날 G2 파워를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제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해놓고 갔던 종목이 G2 파워였는데요. 여기서 언급을 하고, 저도 이렇게 사서 여기 올라올 때 금요일날 여기서 다 팔고 다른 원전주 몇 개 어제 매매하고 좀 말았었는데요. 매매는 저는 금요일날은 우리 기술을 2타점에서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팔고, 이 뒤에는 원전주들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섹터도 최근에 주가의 이 상승 과정이 너무나 좋은데요. 기준봉을 내놓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고, 베스트가 SM 정도였는데요. 지금도 SM은 타 종목 대비해서 신고가를 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추세로 가는 종목이 막상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라오게 되면 첫 자리에서는 저항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만원의 저항을 강하게 좀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엔터는 지금 보유자 영역에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변압기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진전기 좀 조정을 받으면 하단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화장품에서도 최근 보면 APR이 실적 동반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이 상승의 힘이 조금 빠지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 신규 상장했던 이 고점을 돌파한 게 이유 없는 돌파가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돌파를 한 돌파봉이기 때문에 조정시 충분히 눌림에서 이런 종목은 진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VT도 사실 작년에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실 매도를 2만원대 다 해버렸는데요. 만원 전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다 매도하고 여기서 실리콘2가 올라오면서 레벨업이 한번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분기 매출이 4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VT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기업적으로 점프가 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상반기 이 당시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지 상승의 근거를 보시면 중국의 위생허가 취득과 함께 중국 오프라인 유통의 물꼬가 터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올랐다가 뭐 VT에서 뭐 이상한 데 투자했다 뭐 어쩌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비실비실 뭐 실리콘투도 안 좋고 비실비실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감을 거의 해소한 상태에서 2분기 때는 1분기 때보다 더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파가 가능하리다 보여주고요.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방법은 조정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보여진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우주항공 쪽 일정이 주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HVM 같은 경우에는 희귀 금속에 관련된 종목이 되는 거고, 캔ኳ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음봉 조정을 받았는데요. 월요일 오전 시가 정도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 일부 들어가서 화요일날 반등할 때 매도를 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은 흐름에서 상승을 보였는데, 떨어질 때도 지금 대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메이저의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이날 특히 5월 22일에 떨어지는 칼날에 저는 회원님들한테 여기 11선이 깨지면은 넥라인이 깨져서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굉장히 주의를 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보통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지지가 나온 다음에 그 지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하염없이 밑에까지 떨어졌다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때도 얼마나 셌습니까? 근데 위에서 거래 동반해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에 실패해버리면 이 끝없이 떨어져 버리는 이 공포, 무서움, 중국과의 경쟁하는 기업들의 자주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달바 글로벌이 신규 상장을 했던 시가를 회복하고 거래대금을 여전히 3천억 4천억 정도 터치고 있는데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해 주는지 12만원 구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주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의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언급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